네, 오늘 네 분의 투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필살기, 더 많은 주식 투자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설 연휴를 앞두고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먼저 김동화 대표님, 최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코스피 주가 지수가 어느덧 5,500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 지수의 주가 상승 포인트보다는 이제는 주가 지수 대비해서 가치주를 좀 찾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2월달 이 매매 동향에 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2월 중에요, 이 엔비디아양 그 HBM4 6세대 제품을 좀 출시를 하는데요. 아마도 2월달 세 번째 주 안에는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혼자서 이제 오버슈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장의 걱정이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기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좀처럼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밸류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더 주가를 방어하겠지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 상승률은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는 구간이 좀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공백기를 이제는 자산 소비주라든가 이제 건설, 철강, 또 원전주 같은 반도체 컨센서스의 공백기를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2월달 주가 상승률 상위를 본다면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한전기술 또는 이제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코롱인더 작년 대비해서 밸류가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을 포함해서 뭐 LS증권 등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는 현상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이 한번 휘청였다가 다시 한번 최고가 랠리를 재개했는데요. 김호영 대표님, 혹시 앞으로 시장 흔들림이 또 한 번 나온다면 이걸 단기 이벤트로 보고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괜찮을까요? 뭐 섹터별로 대응 전략은 다르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주도력을 보였던 주도 섹터 영역에선 하방 변동성이 나올 시에는 매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섹터가 AI 반도체 분야인데요. 미 증시에서부터 AI 거품론과 의구심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우리 시장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이에 따라서 확대가 좀 됐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지난주부터 촉발한 것은 MS의 클라우드 실적 둔화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하드웨어인 AI 반도체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두 영역이 같이 동반하는 모습, 이것은 모순적인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AI 반도체 급락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전략을 얘기를 드리면서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프로텍 DI 등 공격적인 매수 전략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방 변동성을 활용한 수익 전략이었는데요. 이는 하방 변동성이 악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 욕구, 강한 차익 실현 욕구가 폭발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매수 접근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으로 급변할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만큼 하방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전략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허예남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11조 원에 이르는 매도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들입니다. 물론 오늘은 도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의 수급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그 연초부터 외국인은 좀 기본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풍부한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익 모멘텀으로 이제 빅2 중심으로 한 상승은 계속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 AI 소프트웨어의 그 고점 논란, 그리고 또 다우가 최고치까지 경신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우려까지 형성되고 있지만 이 빅2 중심으로 한 이제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더라도 MSCI 한국 지수의 선행 EPS가 지난 5년 동안 183%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인해서 작년 9월 이후 150% 포인트까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빅2 중심으로 한 EPS 모멘텀, 즉 이익 모멘텀
모멘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랠리도 충분히 이제 기대될 수 있는 위치인데 현재 S&P 500 선행 PER이 약 22배이고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약 15배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코스피는 여전히 9배 미만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EPS 중심으로 한 이제 수익성 랠리,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이제 멀티플 랠리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연한 대표님께서는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상승률을 추월하면서 개인 자금이 대거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강동현 대표님, 오늘은 또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으로 밀어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150 관련 ETF와 지수 추종 자금의 거래 비중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지수를 좀 견인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이런 수급 중심 흐름이 나온 데에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기대감이 좀 심하게 작용했다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코스피가 이제 5천을 조기 달성했었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이런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제 코스닥으로 끌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ETF 중심으로 유입되는 현상 역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특정 종목 장기간 이제 매매에서 손실 경험 등으로 인해서 직접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 ETF나 아니면 패시브 이제 중심 투자로 학습 효과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펀더멘털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코스닥은 태생적으로 그 성장성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이제 제약바이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런 성장 기대감이 큰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현재 코스닥 시장을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제 위험 신호로 해석하기보다는 성장성 기반의 수급 우선으로 보고 시장에 좀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또 하나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 상폐 후보군이 최대 220개로 급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코스닥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김동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번 이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의 부실기업 퇴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에 최대한 150개에서 170개 정도의 기업들이 좀 퇴출을 될 수 있다. 좀 이런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또 빈자리의 혁신이라든가 성장기업을 좀 채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좀 좋고요. 또 이제 썩은 상품은 정리해야 한다는 게 사실 이제 현실이지만 일부 부실주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피해 역시도 상당히 좀 불가피할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술 특례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상장 처음부터 높은 밸류와 이제 만성 적자로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좀비 기업처럼 좀 전락한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상장 요건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우려감의 목소리도 많이 커져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미만의 동전주를 우선 퇴출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액면가라는 거는 이제 현재가에다 전체 주식 수를 곱하는 숫자를 이제 금액으로 상정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액면가 1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주식 수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량 기업이지만 1,000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부실하고 어떤 게 부실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1,000원짜리 미만의 주식들은 대부분이 이제 상장 폐지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당분간은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률은 사실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 3,000포인트를 위한 과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이 투자의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도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AI 투매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반면에 AI와 연관성이 적은 전통 업종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순환매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김호영 대표님, AI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좀 투매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려감이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풍의 원인은 MS의 클라우드 부문 실적 둔화, 앞서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AI가 들어가는 기술주면 무조건 일단 던지고 보는 말 그대로 투매 양상입니다. 비이성적 매도라는 건데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투매 물량으로 인한 하락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AI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을 붕괴시킬 것이다라는 붕괴시킬 거라는 분석은 이전부터 나온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코딩을 쉽게 만들어주고 세무 회계를 빠르게 처리를 해주면서 이제 이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우려인데요. 이전부터 나온 분석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글과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은 것처럼 AI에 잠식당하느냐 그리고 활용하느냐의 경쟁력의 방향을 가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AI 소프트 업종에 대한 문제가 왜 하드웨어 업종에까지 번지냐는 것인데 AI가 이렇게 발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하면 AI 그 하드웨어 기업에는 더 호재로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확충을 부르고 하드웨어 기업의 호재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업종의 악화로 인한 하락은 필연적이지만 AI 반도체나 하드웨어 기업의 하락은 업종의 문제가 아닌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5,500선까지 오르는 동안 다소 소외됐던 내수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같은 주도주가 쉬어가는 타이밍에 내수주 저평가 심리가 부각이 된 건데요. 내수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그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이제 내수주 안에서도 이제 저평가 심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 신라 등 이런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은 2월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LG전자도 순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제 실적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29조 원을 기록을 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0.2%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약 580% 증가하면서 우상향, 수익 개선을 긍정적인 모습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형마트 중심으로 한 새벽 배송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 모멘텀과 그리고 또 수급 그리고 또 순환매 성격으로 이번 주 이런 내수주까지도 이제 순환매 성격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강동현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금융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 은행, 생명, 보험까지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금융주는 개인들이 매매 목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금융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금융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은행이나 뭐 보험, 증권주 대부분이 이 과거 2007년도 그 고점을 작년까지 이제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장기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매매 목적으로 잘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대략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고점 갱신을 못하고 시세 탄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개인들 관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게 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강세와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권에서 진행한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 정책이 또 강화가 되었죠. 그리고 기존에는 은행들이 이제 흔히 이자 사업이나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은행만 봐도 이자 수익보다는 유가증권 평가라든지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요 핵심지에 이제 부동산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뭐 주식도 오르지만 부동산 이제 자산 가치도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사 같은 경우는 주식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데 시총보다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이 그 스페이스X 지분 가치로 해서 크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현재 같이 이제 대유동성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뭘 사야 될지 모른다. 이럴 때는 금융주를 사는 게 평균치는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시장이 만약 부진할 때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지수가 부진한다라고 하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힘을 좀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로봇 같은 그런 경우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별 재료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업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수 방향성을 보고 이제 관찰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바로 네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김동아 대표님, 향후 주가 예.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가장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25년도 사상 처음으로 합산 연 매출이 한 20조 원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광고라든가 커머스라든가 컨텐츠 전반적으로 지금 고른 성장을 실적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개편 이후에 이제 톡비즈 광고 효과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커머스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의 개선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에서 이제 국가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에서 좀 실패를 하고 탈락을 했지만 AI 서비스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와 차별되어 있는 이 개인 맞춤형 AI 쇼핑 가이드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 두나무가 좀 합병을 완료 시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신사업 시너지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타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개인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매물대가 10에서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밸류가 한 1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저항선이 10에서 12만 원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그 이상 되면 좀 차익을 실현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진입은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AI 시대 이제 친정부 정책이 완만하게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본다면 전고점이 한 40만 원, 신고가가 한 40 몇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한 2배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